지금 살고 계신 그 집, 미래 가치가 인구 문제 때문에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자, 오늘은 바로 이 인구 변화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고 또 어떤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정말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죠. 근데 말이에요.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.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된 걸까요? 그 엄청난 성공 신화, 그 첫 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넘겨보죠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아파트 공화국의 탄생이었습니다. 어떻게 가난을 벗어려는 우리 모두의 욕망과 국가 주도의 개발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아파트가 단순한 집을 넘어 성공의 증표가 됐는지 그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정부는 빨리 도시를 만들어야 했고, 기업은 이걸로 돈을 벌고 싶었죠.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더 나은 삶, 서울 드림을 꿈꿨습니다. 이 세 가지 욕망이 아파트라는 한 공간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예요. 그러면서 아파트는 그냥 집이 아니라 부와 성공의 상징, 바로 그 자체가 된 거죠.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.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택 세 채 중에 무려 두 채가 아파트라는 거예요. 말 그대로 단 하나의 주거 형태가 시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셈이죠. 네, 이 완벽한 삼박자가 뭘 만들어냈냐? 바로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는 절대적인 믿음, 즉 부동산 불패 신화를 탄생시킨 겁니다. 그리고 이 믿음은요, 우리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됐습니다.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단단한 신화의 기반이 지금 인구 지진이라는 어마어마한 충격파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이 그래프가요, 그냥 숫자가 좀 바뀌는구나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. 이건 말 그대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받치던 인구 구조라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아예 통째로 뒤집히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는 경고등이에요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. 지방에서 먼저 시작된 인구 감소가 불과 몇 년 만에 전국으로 번졌고요. 이젠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마저 급격히 줄어드는 초고령 사회가 정말 코앞입니다. 위기가 닥쳐오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. 근데 이 인구 지진이 전국에 똑같은 충격을 주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우리나라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나라로 쪼개고 있어요. 이 지도 한번 보세요.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국토의 12%도 안 되는 이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서 거의 붉게 타오르고 있죠. 반면에 나머지 지역들은 점점 색이 옅어지면서 생기를 잃어가고 있어요. 이건 한 나라 안에 사람이 넘쳐나는 곳과 사라져가는 곳, 말 그대로 두 개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. 이런 양극화는 당연히 자산 가격의 격차로 이어집니다.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차이나지 않던 아파트 값이요. 지금은 서울 핵심 지역 한 채 값으로 비핵심 지역 아파트를 두 채나 살 수 있을 정도로 벌어졌습니다. 이 격차 정말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이런 분열이 어디 부동산뿐이겠습니까? 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죠.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꼭 필요한 병원이나 어린이집은 막 사라지는데 오히려 개인의 만족을 위한 성형외과나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지고 있어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우리 사회의 자원이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현상들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부동산의 꿈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? 네, 이게 바로 비관론의 핵심이죠. 이제 집 사줄 젊은 사람도 줄고 경제 활력도 떨어지니까 결국 일본처럼 부동산 시장 전체가 긴 침체에 빠질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. 하지만 진짜 미래는 어쩌면 그렇게 단순한 붕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. 예전에 통했던 법칙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. 지금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새로운 규칙은 바로 극심한 차별화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앞으로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의 운명은 딱 두 가지로 갈릴 거라는 겁니다. 젊은 세대가 계속 찾는 핵심 지역에 있느냐, 아니면 점점 잊혀가는 지역에 있느냐, 그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폭등하거나 반대로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자산 가치의 재편이 이미 시작됐습니다. 자,
이제 이 거대한 변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. 바로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자산에서 삶의 공간으로 말이죠.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어요.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 세대, 부모님 세대, 그리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요, 사실상 서로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자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죠. 이 저울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. 가치의 무게추가 완전히 이동하고 있어요.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집 얼마나 오를까?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지금 젊은 세대는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먼저 묻는다는 거죠.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. 지금 젊은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새로운 국가는요,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의 경험을,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내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집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이제는 단순히 어디에 살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. 우리와 집의 관계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.